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에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할 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얘가 총 배점이 이제 20점이 되어 있는데 이 분석 작업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분석 작업이요. 분석 작업은 총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 이제 분석 작업에서 큰 이제 번호로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그때 우리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그렇게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번 문제는 우리 피벗 테이블이요. 피벗 테이블 문제가 무조건 얘는 이제 고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2번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이런 이제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이제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고요. 그때 문제 2번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싹 다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다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제 두세 가지 그 데이터 분석 기능이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중복된 항목 제거해라, 정렬해라, 우리 부분합해라, 조건부 서식을 이제 설정해라, 우리 자동 필터를 이제 설정해라,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제 설정해라, 데이터 통합이다, 시나리오다, 목표값 찾기다, 데이터 표다, 텍스트 나누기다.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두세 가지 그 기능이 혼합된 그 문제가 이제 2번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된다고요. 근데 이 2번 문제로 출제되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내용들은 크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몇 번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에요. 해서 실제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갔을 때 지금 2번 문제로 이런 이제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게 이제 문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제 공부를 할 수는 없죠. 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싹 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얘가 이제 개수만 그냥 많을 뿐이지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메뉴에서 어떻게 한다, 어떤 메뉴에서 어떻게 한다 그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얘네가 이제 1번 문제로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피벗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 이제 옵션까지 어떻게 설정하는지 전부 다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피벗 테이블은 이제 무조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때 이 피벗 테이블의 이제 세부 기능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자, 피벗 테이블을 이제 작성해라, 레이아웃을 지정해라. 얘는 이제 무조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이요. 피벗 테이블의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라, 표시 형식을 지정해라, 그리고 그룹 지정해라, 그리고 계산 필드를 추가시켜라, 그리고 그룹 하단에 부분합을 이제 표시해라, 그리고 데이터 순서 지정을 해라, 그리고 특정 데이터만 따로 이제 표시해라. 그리고 우리 이제 빈셀 표시해라, 하위 수준을 이제 표시해라, 줄무늬 옵션을 이제 지정해라,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그 문제에서 나온다고요. 그때 무조건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 피벗 테이블 작성해라, 그리고 레이아웃을 지정해라. 얘는 이제 무조건 이제 나오는 거고 나머지 이제 세부 기능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 피벗 테이블 이 한 문제에도 우리 지휘사항이 보통 이제 4개나 5개 정도의 이제 기능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분석 작업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라 어떤 메뉴에서 어떻게 한다, 어떤 메뉴에서 어떻게 처리한다, 그거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 작업에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 갔을 때 이 20점 모두 다 이제 맞춰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로 지금 나온 게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부분합 작성하는 거. 그렇게 이제 두 문제가 이제 2번 문제로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들을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그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외부 데이터 이 가져오기 기능 얘를 이제 이용해서 학용품이라는 그 ACCDB라는 그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에서 우리 학용품 판매 그 테이블에 우리 날짜가 있고 문구점이라는 게 있고 우리 품목이 있고 이제 단가가 있고 이제 수량 그 열 이렇게 이제 5개 열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라 그거죠. 그때 피벗 테이블 그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피벗 테이블 그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수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값이죠. 그때 이제 사용된 거 보게 되면 단가라는 거랑 우리 수량이라는 거요. 지금 우리 2, 4분기 것도 단가다 수량이다 그렇게 들어 있고 우리 3, 4분기 것도 단가다 수량이다 그렇게 들어 있죠. 해서 우리 단가라는 그 필드와 수량이라는 그 두 개 필드를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단가가 됐든 수량이 됐든 전부 다 이제 합계를 전부 다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좌측에 있는 거 그게 전부 다 이제 행이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좌측에 보니까 우리 문구점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고 우리 품목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문구점하고 이 품목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행으로 이제 사용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열이라 그랬는데 그 위쪽에 보니까 우리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하고 이렇게 들어있고 그때 이제 제목은 전부 다 이제 날짜라고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이 날짜가 우리 이제 열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에는 지금 필터가 있다 없더라. 해서 이 피벗 테이블은 지금 필터가 없고요. 행 2개, 열 하나, 값 2개 그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되는 것 좀 보세요. 우리 단가의 합계다, 수량의 합계다, 단가의 합계다, 수량의 합계다, 단가의 합계다, 우리 수량의 합계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때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가와 이제 수량 이 값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열 방향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요.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우리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라 그랬는데 지금 그 위치가 우리 B의 2번 셀이죠.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행과 열이 이제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 우리는 B의 2번 셀부터 이제 피벗 테이블이 시작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 학용품.accdb 이 파일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를 우리 엑셀에다가 이제 삽입을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요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표라고 그 그룹이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요 피벗 테이블 요것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뜹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오피스 버전은 시험장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버전과 똑같은 그 버전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 때 우리 삽입의 이제 표에 우리 피벗 테이블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연습하고 있는 그 오피스 버전이 시험장 버전과 이제 조금 다른 그런 이제 버전일 때는 지금처럼 화면이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때 이제 버전이 다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그 메뉴 찾아가고 표에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 메뉴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외부 데이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셔야 돼요.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외부 원본의 이제 피벗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겠다. 여기서 연결 선택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요 XX 파일 얘가 들어있는 그 경로를 찾아가서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삽입의 우리 표의 피벗 테이블이요. 여기서는 피벗 테이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아까 버전이 다를 때는 하이 메뉴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하이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 원본을 이제 사용할 거라 여기 이제 두 번째 거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연결 선택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존 연결하고 대화 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요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찾아보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을 이제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실제 시험장 그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길벗 커마리그 기출이요.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시험장 따라하기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 파일이 여러 개가 쭉쭉쭉 뜹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학용품.accdb라는 그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이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열기만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 이름에 학용품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뜨는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이제 B의 2번 셀부터 우리 피벗 테이블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워크시트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B의 2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B의 2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짜잔하고 떴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사용할 그 필드들이요. 이런 필드들을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문구점이라는 거요. 이 문구점이 우리 아까 행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구점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행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우리 행에 품목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품목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문구점 밑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열을 봤을 때 그곳에 이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그런 이제 날짜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날짜라는 요 필드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열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짜라는 그 필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월이라는 게 생성이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이 됐든 열이 됐든 이런 곳에다가 날짜 형식의 그 필드를 내가 드래그해서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연이다, 분기다, 월이다 이런 필드가 이제 생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그룹 설정이 돼요.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그룹 설정되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켜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그룹 설정이 되는 거는 날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 필드를 갖다 놔도 자동으로 이제 그룹 설정이 알아서 돼요.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는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된 게 단가하고 수량이요. 그래서 우리 단가라는 그 필드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수량이라는 것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단가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필드를 내가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내가 값에다가 한 개의 이제 필드만 갖다 놨을 때는 이런 게 이제 생성되지 않지만 2개 이상의 그 필드를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그때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우리 열에 이제 들어가 있죠. 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가하고 수량 이런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된다고요. 그때 만약에 내가 요 시그마 값이라는 거 있죠? 요걸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행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게 되면 그때 이런 이제 단가다, 수량이다 이런 값들이 이제 표현이 될 때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해서 이런 이제 값을 이제 표현할 그 방법도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열 방향으로 표시가 돼 있었죠. 해서 원래대로 우리 시그마 값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보고서 레이아웃은 우리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 중에서 피벗 테이블 작성된 것 중에서 아무 셀이나 하나 이제 선택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분석이다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되는데 그때 우리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요. 요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맨 앞에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거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에 우리 레이아웃이 이렇게 이제 개요 형식으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지상을 싹 다 이제 다 처리를 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날짜라는 그 필드요. 날짜라는 그 필드는 분기별로 이제 우리 그룹을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날짜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열에다가 아까 드래그해서 갖다 놨을 때 월 단위로 이제 그룹 설정이 자동으로 돼버렸죠. 해서 지금 이곳에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월 단위로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날짜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아무 셀이나 이렇게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이요. 그룹에서 클릭하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그룹화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월이다, 일이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일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된 걸 해제해주고 월도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제시켜주면 돼요. 우리는 분기별로 이제 그룹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분기라는 거 이곳에 얘만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1사분기다, 2사분기다, 3사분기다 라고 해서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그룹 설정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 빈 셀에다가 별표 요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빈 셀이라는 거는 값이 이제 표시가 될 때 그때 이제 비어있는 그런 값들이 있죠. 이런 이제 셀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셀에다가는 요걸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이곳에 첫 번째 레이아웃 및 서식 이곳을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빈 셀 표시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별표 이렇게 이제 3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빈 셀에 전부 다 이제 별표 3개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밝은 회색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 요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 맨 위에 이제 디자인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스타일들이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우리 스타일들은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여러가지 이제 스타일들이 쫙 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밝은 회색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니까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8번이래요. 그 밑에 거요. 그 밑에 거 이제 갖다 놓으니까 밝은 회색 우리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요 스타일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단가라는 그 필드요. 우리 단가라는 그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에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거 단가를 봤을 때 지금쯤 이렇게 이제 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숫자 범주에 들어가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이 단가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의 값에 대해서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이제 다 붙어 있죠. 그거 이제 지정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가가 들어있는 그 필드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단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이 중에서 아무 셀이나 하나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값필드 설정이라고 있죠.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 이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문제에서 숫자 범주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숫자라는 거 요 범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싹 다 이제 다 설정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우리가 이제 단가라는 그 필드의 값을 봤을 때 전부 다 천 단위 구분기호가 이제 싹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의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거 이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거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전체 합계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얘네들의 이 값들의 합계는 우리 행이요. 행. 이 값들의 이제 우리 합이라고요. 이 값들의 합이 이곳에 쭉쭉쭉 나타난 겁니다. 해서 우리 이제 행의 총합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탭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 디자인이요. 우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그때 우리 이곳에 총합계라는 게 따로 이제 있죠. 그때 우리 총합계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행의 총합계는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 피벗 테이블에다가 열의 총합계만 설정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라는 거 있죠. 요 네 번째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문제 그림처럼 오른쪽에 있던 그 행의 총합계 걔는 이제 표시가 안 되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갔을 때 이 값들의 합이요. 이렇게 이제 열의 총합계는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처리해 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내가 만든 이 피벗 테이블과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 싹 다 여러분들이 다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때 이런 이제 제목들 싹 다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다 비교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문구점이다, 품목이다, 이곳에 들어있는 이런 값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수치 데이터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하면서 이곳에다가 적용시켰던 그런 이제 표시 형식 그리고 별표 요게 이제 표시된 거 그것도 싹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처리하시오. 이것도 이제 10점짜리요. 자, 그래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오니까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문제 보니까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표 1번 있어요. 표 1번에 지금 이 전체 데이터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데이터에서 날짜하고 문구점, 품목 코드 이 열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값이 입력된 그 셀을 포함하는 그 행을 삭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 곳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면 됩니다. 자, 메뉴에 이제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중복된 항목 제거하고 있어요. 이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중복값 제거라는 이 대화 상자가 떠요. 뜨면 일단은 여기 보게 되면 열 그리고
열 제목들이 쭉쭉 써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해서 일단은 모두 선택 취소라는 거 얘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 시킨 대로 날짜 체크해 주고요. 문구점 체크해 주고 품목 코드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요 세 가지 선택해 주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만 눌러 주면 돼요. 그랬더니 두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이 돼서 제거했습니다. 21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고 뜨죠. 그러면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이 문제 이제 다 푼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문제를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문구점별 수량의 합계를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품목별로 단가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문구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하고 문구점이 만약에 동일한 경우에는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합계와 개수는 위에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수량의 합계를 계산한 후에 품목별 단가의 개수를 계산하라 그랬죠. 그렇게 나왔으니까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개수를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분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먼저 수행해야 된다? 정렬을 먼저 해야 되더라. 해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하고 있습니다. 이 정렬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정렬 대화 상자가 뜨고요. 문제 시킨 대로 문구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구점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오름차순 되어 있죠. 되어 있으니까 끝. 그리고 문구점이 동일한 경우에 품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이게 이제 2차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또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 추가 선택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품목이라는 거 선택해주면 되죠. 품목 오름차순 이렇게 해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알아서 이제 정렬이 다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렬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부분합에 들어가 주면 되죠. 우리 부분합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이라는 거 선택해주면 지금처럼 부분합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이제 문제에서 시킨 대로 문구점별로 수량의 합계를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해서 그룹할 항목은 지금 날짜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아니라 문구점별로 보라 그랬으니까 얘를 이제 문구점으로 고쳐주고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이제 우리가 합계를 구할 거예요. 뭐의 합계 구해라? 수량의 합계를 구해라. 지금 수량에 체크돼 있죠.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확인 버튼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각 문구점별로 각각의 이제 문구점별로 수량의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부분합 끝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또 해야죠. 이번에는 뭐 하는 거예요? 품목별로 단가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이라는 것도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부분합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고요. 이번에는 품목별로 볼 거니까 품목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단가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함수를 개수로 수정해주고 단가의 개수 구해라 그랬으니까 수량에 체크되어 있던 거 해제해주고 단가에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우리가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거 요거 지금 체크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제해 줘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라. 이 말이 뭐냐? 아까 우리 수량의 합계를 구했죠. 구한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내가 누르게 되면 기존에 내가 구해놓은 거 있죠. 합계 구해놓은 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값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이 개수 있죠. 이 개수로 대체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합계는 없어지고 이제 개수만 표시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합계하고 개수하고 둘 다 표시를 해야 돼요. 둘 다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 버튼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개수도 이렇게 나타나고 합계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부분합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합 우리가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합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거, 체크를 해제해 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분석 작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 피벗 테이블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은 꼼꼼하게 잘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석 작업에서 한 문제로 출제되는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작업은 두 문제 모두 다 꼭 맞추셔야 돼요.